안녕하십니까, 김윤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너무 오랜만에 올려가지고 좀 많이 죄송하기도 하고 또 자주 올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초급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무게도 많이 치시고 본인들이 이제 운동을 잘하고 막 땀도 흘리고 막 하는데 왜 나는 근육이 잘 안 클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 타겟과 이제 리듬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크게 이제 가슴 그리고 하체, 어깨 등 운동을 순서대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나 내가 이제 운동을 할 때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내가 하는 동작을 직접 동영상으로 찍어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거죠. 내가 정말 이 타겟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 내가 정말 리듬을 제대로 주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이죠.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슴 운동인데요. 보통 가슴 운동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바벨을 보통 이제 위주로 예시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평한 이제 의자에 누워가지고 이제 벤치를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게 플랫 벤치 프레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제 가슴의 딱 중간 부분을 타겟을 해서 지금 내려가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운동이라는 가슴 운동을 할 때 당연히 어떤 운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력을 다뤄가지고 이제 그 타겟에 딱 지점을 맞춰가지고 무게에 이제 하중을 실는 거를 말하는 건데, 보통 이제 처음에는 내가 이 가슴의 중간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뭐 있기도 하고,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잘 맞는지 사실 생각들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틀린 예시가 있습니다. 틀린 예시를 보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지금 제가 가슴의 중간 부분이 아니라 이제 힘을 좀 이렇게 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바벨의 위치가 조금 약간 중간이 아니라 위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슴의 중간이 아니라 밑에를 찍고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힘을 쓰기 위해서 용이하게 각도를 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근육의 크기에 대한 증진을 위해서는 그 각도와 그 타겟을 직접 제대로 맞추셔야 된다는 게 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클라인 이제 프레스 동작인데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인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의자를 이미 이제 각도를 위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제 힘을 쓰는 그 부위 자체가 가슴 상부에 이제 타겟을 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가슴의 위, 딱 그쪽을 타겟을 해서 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가슴 운동을 세 가지를 이제 보시면서 이제 제가 리듬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항상 처음에 이제 처음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호흡과 가동 범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근육이 이완이 될 때는 천천히 하고 숨을 들이마시죠. 그리고 근육이 수축할 때는 숨을 내뱉으면서 빨리 올라갑니다. 왜? 근육이 크는 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완에 대해서 근육이 많이 큰다고들 하죠. 그래서 그런 리듬이 중요한데, 천천히 내려갔다가 빨리 올라오는 그 리듬을 항상 중요시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라고 이제 의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되면 알게 되니까 그냥 지금은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이 포인트가 중요하고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일반 분들이 좀 이렇게 소화하기가 힘든 운동인데요. 이게 이제 가슴 하부 부분을 타겟하는 이제 보통 저는 딥스라는 운동을 많이 하는데, 자, 첫 번째 영상을 같이 보시게 되면 제 시선은 아래로 떨어져 있고 가슴을 쭉 펴고 있는 이 자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사실 저희가 이 중력이 수직으로 상승을 할 때 저는 약간 몸이 살짝 앞으로 숙여져 있고 고개는 이제 그 바닥을 보고 있으면,
가슴의 하부를 지금 타겟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딥스라는 것도 사실 많이 해보셔야 어느 정도는 이제 이렇게 자세를 잡고 유도리 있게 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 처음에는 내가 힘이 좋다고 막연하게 이제 딥스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자, 두 번째 영상을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시선은 앞으로 주시고 내가 가슴이 앞으로 뺀다라는 느낌보다는 몸 자체가 거의 지금 수직으로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이렇게 됐을 때는 사실 가슴에 저희가 하중을 실른다기보다 어깨나 이제 지금 삼두에 힘이 많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딥스 같은 거를 잘못하시게 되면 나는 분명히 가슴 운동을 했는데 어깨가 아프시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고 고려해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어깨 운동입니다. 어깨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벨을 잡게 되면 이 프론트 숄더가 되는지 아니면 비하인드 숄더가 되는지 사실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첫 번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저는 프론트 숄더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리듬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말할 것도 없지만 어깨를 딱 주실 때 포인트를 잘 보시면 앞 어깨에 제가 주기 위해서 팔꿈치가 완전히 양옆이 아닌 앞으로 내외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뭐 예전에도 저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내외전, 외외전 이런 단어들 많이 쓰는데 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편하게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앞꿈치가 몸 앞으로 살짝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제가 내릴 때나 올릴 때나 앞 어깨, 전면 어깨에 집중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빼주는 건데요. 소위 예를 들어서 팔꿈치가 양옆으로 돼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바벨이 그대로 내려오는 순간에는 머리를 찍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 어깨에 포인트를 주실 때는 이렇게 팔꿈치가 몸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조절을 위해서 저는 약간의 이제 그 반동을 주기 위해서 몸이 살짝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지만 얼굴이 이제 바벨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절묘하게 살짝 뒤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시다 보면 어떤 리듬인지 나중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이 어깨 후면을 이제 운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비하인드 넥프레스를 보여드릴 건데, 사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나 이 동작을 잘 구사는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를 잘못할 시에는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상당히 좀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목 바로 밑에 있는 이 신경계 부분을 찢게 되면 사람의 몸에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당히 이제 유념하시면서 조심하시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이것도 어깨 후면에 대한 운동에서 아주 좋은 프리웨이트 운동인데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운동을 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팔꿈치가 앞에나 옆에나 앞으로 빼나 뒤로 빼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포인트가 뭐냐면 이 운동을 하실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시는 거는 내릴 때나 올릴 때 힘을 어거지로 주기 위해서 목 자체가 이렇게 앞으로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 동작을 하시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고 내가 어깨 승모근을 쓰는 것이 아닌 어깨 후면에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목의 힘을 완전히 빼려고 하셔야 됩니다. 고로 영상을 보시게 되면 목 자체가 거의 얼굴 자체가 안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바벨이 왔다 갔다 할 때 뒷머리를 약간 쓸듯이 약간 터치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하인드 넥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면 타겟을 지정하실 때 얼굴을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운동을 시작할 때 의자나 내가 내릴 수 있는 세팅을 생각보다 의자를 바벨에 비해서 조금 더 앞으로 세팅을 하셔야 얼굴을 내가 굳이 숙일 필요 없는 그런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레그 프레스에 대해서 다리에 대한 이제 발판의 위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스쿼트나 사실 이런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발 넓이만 조절이 가능하지
발이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의 이런 조절은 상당히 힘들죠. 왜냐면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통 분들이 스쿼트가 잘 안 되다 보면 내가 머신으로 이렇게 운동을 대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항상 제가 듣는 질문이 발판을 어디에 잡아야 되나요? 어깨 넓이만큼 잡아야 되나요? 위로 잡아야 되나요? 밑으로 잡아야 되나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에 다리를 타겟을 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발폭이 좁을 수도 있고 넓을 수도 있고 위로 잡을 수도 있고 밑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설명을 드리는 거는 발폭이 좁을 때의 이제 현상입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원래 발을 밟은 상태에서 이제 발을 좁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타겟을 어디에 두냐, 발폭이 좁으면 이제 그 허벅지 외측근이라 그러죠. 옆다리에 이제 많은 자극이 가게 됩니다. 자, 리듬 같은 것도 보시면 내려갈 때 천천히, 올라올 때 빨리. 그래서 발폭이 좁게 되면 지금 허벅지 외쪽에 지금 타겟을 많이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합을 나가는 사람들이 나는 내가 시합을 나가보니까 무대에 서 있는 내 사진을 보니 외측근이 조금 부족하다, 이럴 때 조금 더 부가적으로 해줄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그 프레스를 쓰실 때 무조건 어깨 넓이만큼 벌리고 내가 최대 가동 범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하시는 것도 좋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외측근이 안 클 수는 없지만 굳이 좀 더 디테일하게 주고 싶으면 이런 방법도 있다. 하지만 정답이 틀린 것은 아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벌렸을 때 이제 가정인데요. 당연히 다리를 벌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모았을 때는 우리가 외쪽 다리, 바깥측 외쪽 다리가 되겠지만, 다리를 벌렸을 때는 안쪽 내측근의 이제 허벅지에 근육이 많이 발달이 되겠죠. 고로 보시다시피 이 각도를 잡고 왔다 갔다 천천히 내려갈 때, 올라올 때 빨리 하시다 보면 엉덩이와 이 대퇴 그 내측근, 다리 허벅지 안쪽이 많이 되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그 프레스를 하실 때 발판을 위로 잡으면 어떻게 되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영상을 보시게 되면 제가 다리를 위로 잡았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덩이와 대퇴 이두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지금 다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우리 그 대퇴의 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이 아니라 허벅지 뒤쪽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통 이런 동작들은 여성분들이 많이 하긴 하는데 정답이 당연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운동을 할 때 앞다리는 진짜 괜찮은데 뒷다리가 별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약간 부가적으로 보충을 해주셔도 아주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또 반대로 우리가 발판을 밑으로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판을 밑으로 잡았을 때는 당연히 아까와는 다르게 대퇴 이두근, 허벅지 뒤쪽이 아니라 허벅지 앞쪽이 지금 많이 이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힘이 많이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레그 프레스를 하실 때도 물론 이제 잘 모르겠다 하시면 내가 편한 발판을 위치, 내가 최대한 내려올 수 있는 위치 그렇게 잡으셔도 되지만 요런 옵션들이 있다 라는 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번 시간에는 타겟을 어디에 잡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내가 부족한 부위를 보충해 나가는 것이 몸을 예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건데요. 등은 이제 크게 보면 저는 이제 지금 초급 과정에서는 등 상부와 중부와 하부로 이렇게 세 개를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이런 이제 로잉머신 같은 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당기는 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의자를 세팅을 할 때 제 키 대비해서 의자 상태를 상당히 내리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손잡이는 자동적으로 제가 위를 잡게 되겠죠. 각도 자체가. 그렇게 해서 지금 영상을 보시게 되면 등에 상부를 지금 제가 타겟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자를 내렸기 때문에 이제 등 상부를 이제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중부를 이제 타겟을 할 때는 어떤 개념이냐, 물론 같은 머신이지만 의자의 높이를 조금 올리게 되면 자연히 손잡이는 제가 좀 더 아래로 잡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당기는 그 각도는 똑같지만 등의 중부가 타깃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등의 하부 타깃인데요. 당연히 의자를 더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손잡이는 더 아래로 잡게 되겠죠. 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바와 같이 하부로 이렇게 등을 당기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가슴, 등, 어깨, 하체 이렇게 이제 4가지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이거는 정말 뭐 누가 봐도 기초일 수도 있지만 아, 저런 게 있었어?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어떤 기구를 쓰더라도 내가 중력에 대비해서 이거를 갖다 이제 하중을 실었을 때 어디에 타겟을 주냐에 따라서 운동이 되는 부위가 천차만별로 다 틀려집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스쿼트를 하더라도 내가 엉덩이를 뒤로 더 많이 뺄수록 이제 그 무게 중심이 뒤로 갈수록 그 엉덩이와 대퇴 이두 쪽이 많이 된다 그러면 내가 발 앞꿈치에 그리고 무게 중심을 살짝 앞으로 준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시게 되면 대퇴 사두근 즉 허벅지 앞쪽이 더 많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운동에는 절대적인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대적인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할 때 제가 지금 가장 기초적인 거는 뭐다? 처음에는 호흡과 가동 범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고 오늘은 타겟과 리듬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자, 가동 범위 같은 것도 예전에 제가 언급 드린 게 뭐냐? 이완을 할 때는 천천히 수축을 할 때는 빨리. 왜? 스쿼트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완을 할 때는 우리가 앉을 때를 말하는 거죠. 앉을 때 동작이 되게 빨리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가벼울 때는 상관이 없지만 무게가 높을수록 빨리 내려간다? 무릎 아작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자랑이 하는 종목이 아니라 몸을 예쁘게 만들어서 뭐 건강의 삶을 유지를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또 더 나아가서 이성한테 예쁘게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무게에 중요한 것보다는 이런 과학적인 근거로 타겟을 어디에 두고 운동할지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번 시도해보시면 아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